사람들은 말합니다. 친정엄마는 딸의 도둑놈이라고요. 딸네 집 냉장고에 있는 거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싶어 하고 뭐 하나 맛있는 거 있으면 입에 넣어주고 싶어 안달복달하는 그 마음 때문이겠죠. 하지만 우리 엄마는 좀 달랐습니다. 도둑놈이 아니라 딸네 집 냉장고를 채우지 못해 안달난 우렁각시에 가까웠습니다. 전남 순천이 고향인 우리 엄마는 손맛이 기가 막혔습니다. 엄마가 무친 나물은 향긋한 들기름 냄새가 진동했고 직접 담근 김치는 사이다처럼 톡 쏘는 감칠맛이 일품이었죠. 제가 결혼하고 나서 가장 걱정했던 것도 바로 엄마의 손맛이 그리워지면 어쩌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엄마는 제가 결혼하자마자 매주 주말이면 반찬통을 가득 채운 보따리를 들고 저희 집을 찾았습니다. 엄마 힘들게 뭘 이렇게 자꾸 해와. 이제 나도 애 아니고 살림하는 주부야. 엄마도 이제 좀 쉬어. 내가 미안한 마음에 짐짓 화를 내보아도 엄마는 허허 웃으며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야 이년아, 사 먹는 게 다 거기서 거기지. 내 남편 밖에서 고생하는데 집밥이라도 제대로 먹여야 할 거 아냐. 그리고 너도 직장 다니느라 바쁜데 언제 나물 다듬고 고기 볶고 앉아 있어. 내가 힘 닿는 데까지 해줄게. 엄마의 손마디는 늘 거칠었습니다. 나물을 다듬느라 손끝은 항상 갈색으로 물들어 있었고 무거운 반찬통을 나르느라 손등에는 푸른 힘줄이 돋아 있었죠. 그게 다 나를 향한 사랑인 걸 알기에 저는 차마 그 보따리를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남편과 상의해 엄마에게 드리는 용돈을 매달 50만 원씩 더 올려드렸습니다. 엄마 이거 반찬값 아니야. 엄마가 고생하는 거 미안해서 내가 드리는 수고비니까 절대 거절하지 마. 알았지? 엄마는 극구 사양하다가도 제 고집에 못 이겨 돈 봉투를 받으며 아이고 이 귀한 돈을 내가 더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라며 아이처럼 기뻐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집 냉장고는 늘 엄마의 사랑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사달은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들르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본래 요리에 큰 소질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시댁에 가면 늘 마트에서 파는 밑반찬이나 배달 음식이 주를 이루었죠. 그러다 보니 시어머니는 우리 집 냉장고에 가득한 친정엄마의 반찬들을 볼 때마다 눈독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얘 정이야. 이 파김치는 내 친정 엄마가 하신 거니? 어우 때깔이 아주 곱다. 시어머니는 젓가락을 들고 식탁 앞에 앉아 김치를 맛보더니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어머머, 간이 어쩜 이렇게 딱 맞니? 멸치 액젓을 좋은 걸 쓰시나 봐. 야, 이건 진짜 팔아도 되겠다. 우리 집 김치는 텁텁해서 손도 안 가는데 내 친정 엄마는 전생에 상궁이었나 보다. 처음에는 그저 칭찬인 줄 알았습니다. 저도 우리 엄마 솜씨를 인정받으니 기분이 좋았죠. 네, 어머니. 저희 엄마가 좀 유난이세요. 사위 먹인다고 매주 저렇게 해다 주시네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칭찬은 갈수록 묘한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좋겠다, 너는. 돈 안 들이고 이런 고급 반찬을 매주 공짜로 받아 먹으니. 요즘 반찬 가게 가서 이 정도 사려면 돈이 수십만 원은 깨질 텐데. 사돈 어른도 참 부지런하시지. 공짜라는 단어가 귀에 거슬렸습니다. 나는 용돈을 올려드린 사실을 굳이 밝히지 않았지만 엄마의 노고를 공짜 반찬으로 치부하는 시어머니의 말투에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어머니 공짜는 아니죠. 엄마가 제 남편이랑 저 생각해서 시간 내고 정성 쏟으시는 건데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잖아요. 그래 알았다. 내가 뭘 하니? 부럽다는 거지. 야, 나도 이런 반찬 있으면 밥 두 그릇은 뚝딱 하겠다. 시어머니는 갈 때마다 엄마의 반찬을 서너 통씩 챙겨갔습니다.
어머니, 그건 저희 이번 주 먹을 건데. 얘도 참, 너희는 또 해달라고 하면 되잖니. 사돈 어른 솜씨가 워낙 좋으시니까 금방 뚝딱 하실 텐데 뭘 아까워해. 나도 좀 맛 좀 보자꾸나. 염치라는 게 실종된 모습이었습니다. 엄마가 꼬박 하루를 꼬박 써서 다듬고 찢고 볶아 만든 귀한 음식들이 시어머니의 검은 봉투 속으로 허무하게 사라졌습니다. 엄마에게 이 사실을 말하면 속상해 하실까봐 비밀로 했지만 제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댁이 드디어 새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기세등등해져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정희야, 나 이번에 이사하는 거 알지? 시이모들부터 우리 친정, 식구들까지 다 초대해서 집들이 크게 한번 하려고 한다. 한 20명 정도 모일 것 같아. 아, 네 어머니. 고생하시겠네요. 집들이 음식은 출장 뷔페 부르실 거예요? 나의 질문에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 콧노래를 섞어 대답했습니다. 출장 뷔페는 무슨? 돈 아깝게. 야, 음식은 정성이 들어가야지. 그래서 말인데. 내 친정 엄마한테 좀 부탁하면 안 되겠니? 순간 내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저희 엄마한테요? 어머니 집들이 음식을요? 그래. 사돈 어른 손맛이면 우리 친정 식구들 기가 팍 살 거 아니니. 갈비찜이며 잡채며 전이며. 내 친정 엄마가 한 것 좀 먹어보니까 보통 솜씨가 아니더라고. 어차피 사돈 어른 집에 계시면서 심심하실 텐데 일거리 생기고 얼마나 좋니? 재료비는 내가 넉넉히 줄게. 한 30만 원이면 충분하겠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20인분 음식을 그것도 사돈에게 재료비 30만 원에 시키겠다는 시어머니의 뻔뻔함. 이것은 단순한 부탁이 아니라 우리 엄마를 자신의 무료 요리사로 부려먹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어머니,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내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지만 시어머니는 눈치 없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니긴 뭐가 아니니. 사돈끼리 서로 돕고 사는 거지. 야, 너도 사돈 어른 음식 공짜로 먹으면서 효도한다며? 이번에 나도 효도 좀 받자. 내가 엄마한테 잘 말해봐. 사돈도 좋아하실 거야. 비릿한 가스라이팅의 냄새가 났습니다. 공짜 효도. 시어머니의 머릿속에 우리 엄마는 이미 돈 안 줘도 되는 하급 노동자로 정의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이제 평화로운 며느리 연기는 끝낼 때가 왔음을 직감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입에서 친정엄마한테 집들이 음식을 부탁하라는 말이 나왔을 때 저는 순간 귀에 이명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20인분. 말이야 쉽지. 잔치상을 차려본 사람이라면 그게 얼마나 살인적인 노동인지 압니다. 시장 봐오는 것부터 재료 다듬기, 하루 종일 불 앞에 서서 지지고 볶는 그 고단함. 그걸 환갑 넘은 사돈에게 시키겠다고요? 어머니, 지금 진심으로 하시는 말씀이세요? 저희 엄마한테 어머니 손님 대접할 음식을 해달라고요? 내 목소리가 떨리는 걸 눈치챘는지 시어머니는 오히려 당당하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정색을 하니? 사돈도 집에 계시느니 소일거리 삼아 하면 좋지 않냐. 그리고 내가 재료비 안 준대? 30만 원이면 소고기도 좀 사고 잡채 거리도 사고 충분할 텐데 말이야. 사돈 솜씨면 금방 뚝딱 하실 거 아니야. 내가 우리 친정 식구들한테 사돈 음식 자랑을 얼마나 해놨는데. 자랑을 하셨다고요? 어머니, 그건 자랑이 아니라 실례예요. 저희 엄마가 어머니네 식당 주방장도 아니고요. 그리고 20명 음식을 하는데 30만 원요? 요즘 물가에 그 돈으로 고기 조금 사고 나면 남는 것도 없어요. 무엇보다 엄마 연세가 몇인데 그 고생을 시키나요? 내 단호한 거절에 시어머니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야, 너도 참 웃긴다.
사돈이 너희 집 반찬 해다 줄 때는 아무 소리 안 하더니 내가 좀 부탁하니까 물가 따지고 건강 따지니 사돈은 너희 집 반찬 해다 주는 게 낙이라며 우리 집 음식 좀 해주는 게 뭐가 대수라고. 너는 시어머니가 이사해서 기분 좀 내겠다는데 그렇게 찬물을 끼얹어야겠어. 말문이 막혔습니다. 우리 엄마가 딸내 자식 먹으라고 해다 주는 정성을 자기네 집 잔치, 음식이랑 동급으로 취급하는 그 논리에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어머니, 저희 엄마가 저희 집 반찬 해주시는 건 저희 엄마 마음이고요. 이건 어머니가 요구하시는 거잖아요. 상황이 다르죠. 절대 안 돼요. 정 힘드시면 출장 뷔페 부르세요. 제가 비용 일부 보태드릴게요. 비용 보태는 건 당연한 거고. 야, 출장 뷔페 그게 뭐가 맛있니? 다 조미료 덩어리에 성의도 없지. 사돈 그 손맛이 최고라니까 그러네. 너 시어머니 부탁이 그렇게 우스워. 내가 사돈한테 직접 전화할까? 어머니, 저는 결국 소리를 질렀습니다. 시어머니가 우리 엄마한테 직접 전화해서 사돈 음식 좀 해주쇼라고 말할 장면을 상상하니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평소 거절 못하고 순한 우리 엄마는 아마 네, 사돈. 제가 해드려야죠 하며 밤잠 설쳐가며 음식을 준비할 게 뻔했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한 남편을 붙잡고 이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남편도 처음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니가 진짜 사돈 어른한테 음식을 부탁하라고 하셨어? 20인분이나? 그래. 재료비 30만 원 줄 테니까 잡채에 갈비찜에 전까지 구색 맞춰서 하래. 이게 말이 돼? 자기야, 당신이 어머니한테 강력하게 말해. 이건 도리가 아니라고. 그런데 남편의 대답이 가관이었습니다. 남편은 제 눈치를 살피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정희야, 어머니가 좀 심하시긴 한데. 사실 어머니 친정 식구들이 워낙 입이 까다롭긴 하잖아. 장모님 음식이 워낙 맛있으니까 어머니도 욕심이 나신 모양이지. 장모님한테 슬쩍 여쭤보면 어떨까? 장모님이 힘들다고 하시면 그때 못한다고 말씀드려도 되잖아. 뭐? 지금 당신도 해달라는 소리야? 우리 엄마가 당신네 집 파출부니? 당신 장모님 손마디 뒤틀린 거 본 적 있어? 그게 다 우리 주말에 반찬 해주느라 고생해서 생긴 훈장이야. 근데 거기다 20인분 잔치상을 얹어? 당신 제정신이야? 남편은 제 불호령에 움찔하며 말을 돌렸습니다. 아니, 내 말은 무조건 하라는 게 아니라 어머니 체면도 있고 하니까 내가 장모님께 수고비 좀 넉넉히 따로 챙겨드리면 안 될까 해서. 남편의 태도에 저는 더 큰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수고비 좀 주면 되겠지라는 생각. 시어머니나 남편이나 우리 엄마의 노동을 돈 몇 푼으로 살 수 있는 서비스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수고비? 당신이 줄 수고비가 얼마인데? 우리 엄마 하루 일당이 얼만 줄 알아? 그리고 당신 어머니는 30만 원에 다 해결하려고 하시는데 당신이 뒤로 돈 줘봤자 엄마는 사위 돈 아깝다고 안 받으실 거 뻔히 알잖아. 됐어. 당신한테 기대한 내가 바보지. 저는 남편을 밀치고 방으로 들어와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목소리를 들으니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엄마. 응, 나야. 잘 지내지? 아니, 뭐 좀 물어보려고. 혹시 시어머니한테 연락 왔어? 아이고 정이냐. 아니 연락은 무슨. 왜 무슨 일 있니? 시어머니 이사하신다며. 내가 뭐라도 좀 해서 보내야 하나 싶어서 엿기름 좀 삭혀놨다. 식혜라도 좀 해서 보내려고. 엄마는 이미 시댁 이사 소식에 당신이 무얼 해줄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 따뜻한 마음을 이용하려는 시어머니의 속셈을 차마 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 절대 아무것도 하지 마.
식혜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해서 보내지 마. 내 말 들어, 알았지? 야가 왜 이럴까? 사돈 이사하시는데 빈손으로 있기가 좀 그래서 그렇지. 왜 화를 내고 그래? 엄마를 안심시키고 전화를 끊었지만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다음 날 또 전화를 걸어와 확인 사살을 했습니다. 정희야, 사돈한테 말했니? 재료비는 내가 이사하는 날 아침에 보낼게. 갈비는 찜용으로 좋은 거 사라고 하고 홍어도 있으면 좀 무치라고 해라. 아, 그리고 시이모가 짜게 안 드시니까 간 조절 잘해달라고 전하고. 마치 식당에 주문을 넣는 듯한 저 태도. 저는 심호흡을 크게 하고 내뱉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제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요, 어머니. 만약 저희 엄마가 하신다고 해도요, 재료비 말고 수고비는 따로 챙겨주실 건가요? 저희 엄마 하루 종일 고생하시는데 남의 집 잔치 음식 해주면서 공짜로 하실 수는 없잖아요. 순간 전화기 너머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뭐? 수고비? 너 지금 나한테 수고비 달라고 했니? 야, 한정혜. 너 지금 시어머니한테 장사를 하겠다는 거야, 뭐야? 싹수 없게 수고비라니. 사돈끼리 도우면서 하는 일에 돈을 따져? 너 정말 교육을 어떻게 받은 거니? 교육요? 어머니야말로 예우를 어떻게 배우신 거예요? 사돈한테 음식을 시키면서 수고비 줄 생각도 안 하셨다는 게 더 놀라운데요. 어머니, 저희 엄마가 해주는 반찬들 저 그냥 공짜로 먹는 거 아니에요. 저 매달 엄마한테 용돈 50만 원씩 더 올려드려요. 수고비 조로요. 뭐야? 50만 원? 너 미쳤니? 그까짓 나물 부스러기 받아먹으면서 친정에 돈을 뿌려. 야, 그럼 우리 집은 시댁은 용돈 안 올려주면서 친정에는 펑펑 써?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이제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사건은 이제 음식 부탁을 넘어 용돈 배틀과 며느리 도리의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수고비? 너 지금 나한테 수고비라고 했니?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마치 찢어지는 금속성 소음 같았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반응은 그 이상이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돈이란 오직 시댁이라는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야만 하는 것이지 사돈 댁으로 흘러나가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불경한 일이었던 모양입니다. 네, 어머니. 수고비요. 어머니는 어디 가서 20인분 잔치상 차려달라고 하면 재료비만 딱 주고 입 싹 닦으시나요? 남을 시켜도 일당을 주는데 사돈한테 그 고생을 시키면서 수고비 한 푼 생각 안 하셨다는 게 저는 더 이해가 안 가요. 내 차분한 대꾸에 시어머니는 이제 아예 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어디서 말대답이야. 사돈끼리 서로 돕고 사는 게 인지상정이지 그걸 돈으로 계산해? 너희 엄마가 무슨 장사꾼이니? 사돈이 우리 집들이 음식 좀 해주면 아이고. 사돈 축하드려요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해주는 게 도리지 어디서 싹수 없게 수고비 타령이야. 어머니, 기쁜 마음은 어머니가 가지시는 거고요. 저희 엄마는 노동을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는 축하받으면서 손님들한테 대접받고 칭찬 들으실 때 저희 엄마는 좁은 부엌에서 허리 한 번 못 펴고 기름 냄새 맡으며 전 부치셔야 해요. 그게 어떻게 기쁜 일이에요? 고된 노동이지. 너 말 다 했어. 그래, 너 아까 뭐라고 했니? 친정에 매달 50만 원씩 더 준다고? 그 돈이 어디서 났어? 우리 아들이 피땀 흘려 벌어온 돈 아니야? 그 돈을 내 마음대로 친정에 뿌려. 세상에 내가 뒷목이 잡혀서 살 수가 없다. 그 돈 제가 벌어온 돈이에요, 어머니. 저도 직장 다녀요. 그리고 저희 엄마가 저희 집 살림 도와주시고 반찬해 주시는 거 도움이 써도 월 100만 원은 훌쩍 넘어요. 저는 엄마 고생하시는 거 죄송해서 정당하게 드리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는
왜 저희 엄마 노동력을 공짜로 쓰려고 하세요? 시어머니는 이제 대화가 안 된다고 판단했는지 전화를 쾅 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5분도 안 되어 남편의 휴대폰이 불이 났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울고불고 난리를 치며 제가 자신을 무시하고 친정에 돈을 빼돌리는 도둑년이라고 고함을 쳤답니다. 퇴근한 남편의 얼굴은 흑빛이었습니다. 남편은 현관문을 들어서자마자 한숨을 내쉬며 가방을 던졌습니다. 정희야, 너 꼭 그렇게까지 말해야 했어? 어머니 지금 혈압 올라서 누우셨대. 수고비니 뭐니 그런 말을 왜 해서 사단을 만들어? 사단은 누가 만들었는데? 사돈한테 20인분 음식 시키면서 돈 한 푼 안 주려던 당신. 어머니가 만든 거 아니야? 당신도 똑같아. 내가 친정에 50만 원 더 주는 게 그렇게 아까워? 우리 엄마가 당신 입에 넣어주는 그 맛있는 반찬들, 당신은 그게 당연한 서비스인 줄 알았어? 남편은 머리를 쥐어뜯으며 변명했습니다. 아니, 아깝다는 게 아니라 어머니 귀에 들어가면 난리 날 것 빤히 알면서 왜 그걸 오픈하냐고. 그리고 장모님이 우리 엄마 집들이 좀 도와주시는 게 그렇게 죽을 죄야? 가족끼리 좀 도와줄 수도 있잖아. 가족? 당신 어머니가 우리 엄마를 가족으로 대우한 적 있어? 필요할 때만 솜씨 좋은 사돈이고 평소에는 공짜 반찬 해다 바치는 노인네 취급하잖아. 당신 어머니가 이사하면서 우리 엄마한테 내복 한 벌, 용돈 한 푼 챙겨준 적 있어? 받아먹을 줄만 알지. 베풀 줄 모르는 사람들한테 우리 엄마 정성 못 줘. 절대 안 돼. 남편은 내 단호함에 질린 듯 입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공격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번엔 제 남동생, 즉 우리 엄마의 아들에게까지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내 누나가 시어머니한테 돈 밝히는 장사꾼이라고 대들어서 내가 병이 났다며 집안 어른 노릇을 하려던 것이죠. 남동생에게서 연락을 받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싸움은 단순히 음식 한 접시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엄마의 인격과 노동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일부러 시어머니에게 먼저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머니, 수고비 말씀드린 건 저희 엄마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해서였습니다. 기분 상하셨다니 유감이지만 엄마께 집들이 음식 부탁은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출장 뷔페 업체 리스트 보내드릴 테니 골라보세요. 답장은 1분 만에 왔습니다. 너 같은 며느리 둔 적 없다. 어디서 시어머니 가르치려 들어. 내 엄마한테 내가 직접 전화해서 내가 어떻게 했는지 다 말할 거다. 사돈 교육이 있다이냐고 따질 거야. 협박이었습니다. 우리 엄마의 약점인 자식 걱정을 이용해 나를 굴복시키려는 전술이었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몰랐습니다. 제가 이미 엄마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고 엄마 또한 이번만큼은 시댁의 무례함에 깊은 상처를 받으셨다는 사실을요. 그날 저녁 엄마가 저희 집으로 반찬 보따리를 들고 오셨습니다. 평소 같으면 사위야, 이거 먹어라 하며 웃으셨을 엄마의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정희야, 사돈 어른이 나한테 전화하셨더라. 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 하셨는데? 엄마 괜찮아? 엄마는 거칠어진 손으로 내 손을 꼭 잡으며 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자기가 이사하는데 내가 음식 좀 해주는 게 그렇게 배가 아파서 딸년이 시어머니한테 돈 달라고 악을 썼냐고. 사돈 무서워서 음식 얻어먹겠냐고 하시더라. 그러면서 너 용돈 50만 원 더 주는 거 그거 사위 돈인데 왜 사돈이 낼름 받아 챙기냐고. 참 모진 말씀을 하시더구나. 엄마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습니다. 평생 자식들 위해 헌신하며 고맙다는 말 한마디면 충분했던 우리 엄마가 사돈에게 사위 돈 탐내는 노인 취급을 받은 것입니다.
그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끊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엄마 지켜준다고 한 게 오히려 상처가 됐네. 근데 엄마 이제 확실히 알았지? 저 사람들은 엄마의 정성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야. 앞으로 시댁 일에 손끝 하나 까닥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나는 그날 밤 시어머니에게 마지막 경고의 장문을 보냈습니다. 어머니, 저희 엄마한테 전화해서 하신 말씀들 다 들었습니다. 사돈한테 사위 돈 탐낸다는 모욕을 주시다니요. 이제 음식 문제는 끝났습니다. 어머니 집들이 저희 가족 아무도 안 갑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 허락 없이 저희 엄마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한 번만 더 엄마 괴롭히시면 저도 제가 아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어머니 괴롭혀 드릴 겁니다. 싸움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보낸 문자를 캡처해온 일가친척 단톡방에 올리며 저를 천하의 불효, 막심한 며느리로 매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이제 나에겐 지켜야 할 소중한 엄마의 자존심이 있었으니까요. 시어머니의 전화 한 통에 우리 엄마의 평생 자부심이었던 손맛은 순식간에 사위 돈 뜯어내는 수단으로 격화되었습니다. 엄마는 그날 밤 저희 집 거실에 반찬 보따리를 내려놓은 채 한참을 멍하니 앉아 계셨습니다. 평소 사위가 오면 박서방, 이리 와서 이것 좀 먹어봐라며 활기차게 부엌을 누비던 엄마의 뒷모습이 오늘따라 너무나 작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정희야, 내가 정말 염치 없는 짓을 한 거니? 내 시어머니 말씀이 내가 내 집 반찬 해준다는 핑계로 사위 돈을 가져가는 거라고 하시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에 구멍이 뻥 뚫리는 것 같더라. 엄마의 목소리는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엄마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엉엉 울고 싶었지만 지금은 내가 강해져야 할 때였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야?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얼마인데? 그 50만 원, 엄마가 고생하는 거에 비하면 발톱의 때만큼도 안 돼. 시어머니가 엄마 질투해서 그러는 거야. 자기는 요리도 못하고 아들한테 대접도 못 받으니까 엄마랑 나 사이 이간질하는 거라고. 하지만 엄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다. 사돈 어른 말이 맞을지도 몰라. 내가 너무 눈치가 없었나 보다. 딸네 집에 반찬 해다 바치는 게 내 즐거움이라 생각했는데 그게 시댁 식구들 눈에는 유세로 보였나 보네. 박서방 보기 미안해서 이제 어쩌나. 엄마는 끝내 눈물을 훔치며 밤늦게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단순히 음식을 요구한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엄마의 유일한 낙이었던 딸과의 교류, 그리고 그 숭고한 모성애에 오물을 끼얹은 것입니다. 그날 밤 남편과 2차전이 벌어졌습니다. 남편은 퇴근해서 시어머니가 보낸 단톡방 캡처본을 보고는 내게 짜증을 냈습니다. 정희야, 적당히 좀 해. 우리 이모들까지 다 있는 방에 이런 문자를 보내면 어머니 면이 뭐가 돼? 어머니가 장모님한테 전화한 건 잘못하셨지만 네가 이렇게까지 나오면 나만 중간에서 죽어나는 거 몰라? 나는 남편의 얼굴에 시어머니가 보낸 문자를 들이밀었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우리 엄마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 사위 돈 탐내는 노인네라네. 당신 장모님이 당신 먹이겠다고 매주 고생해서 반찬 해오는 게 돈 탐나서 하는 짓이야? 당신 그동안 장모님 음식 먹으면서 한 번이라도 그런 생각 한 적 있어? 아니, 나는 당연히 고맙게 생각하지. 그런데 어머니는 노인네라 생각이 좀 짧으실 수도 있잖아. 생각이 짧은 게 아니라 인격이 바닥인 거야. 당신은 중간에서 죽어난다고? 아니, 당신은 지금 가해자 편에 서 있는 거야. 우리 엄마가 울면서 돌아가셨어. 이제 당신 그 좋아하는 장모님 반찬 평생 못 먹을 줄 알아.
나는 그 길로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엄마가 정성껏 담가준 파김치, 고추장아찌, 멸치볶음. 남편이 제일 좋아하던 반찬통들을 모조리 꺼내 싱크대에 쏟아부었습니다. 야, 한정희.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남편이 경악하며 소리쳤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돈 탐내는 노인네가 만든 음식이라며? 그럼 먹지 말아야지. 당신 어머니 논리대로라면 이건 불결한 뇌물이잖아. 앞으로 우리 집에서 장모님 흔적은 단 하나도 없을 거야. 당신은 당신 어머니가 차려주는 그 정성 가득한 마트 반찬이나 먹고 사셔. 음식물이 섞여 쓰레기가 되는 모습을 보며 속이 쓰렸지만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내 분노가 폭발해 버릴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나는 본격적인 시댁 보이콧에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내 문자를 무시한 채 계속해서 남편을 들볶았습니다. 집들이가 코앞인데 메뉴는 어떡할 거냐, 사돈이 사과하고 음식하겠다고 연락 오게 해라는 식의 억지 제안이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계산 착오를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단순히 화가 난 게 아니라 복수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나는 엄마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를 가다듬고 아주 밝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어제 시어머니랑 다 화해했어. 어머니가 미안하다고 하시네. 이사 선물로 내가 비싼 옷 한 벌 해드리기로 했어. 정말이니? 아이고, 다행이다. 사돈이 마음이 많이 상하셨을 텐데 내가 잘했다. 그래서 말인데 엄마. 어머니가 집들이 음식 부탁한 거 그냥 엄마 솜씨 한 번만 보여주자. 대신 이번엔 내가 재료비랑 수고비 확실히 받아낼 거야. 엄마, 나 체면 좀 세워주면 안 될까? 엄마는 처음엔 거절하셨지만 딸이 시댁에서 구박받을까봐 그리고 화해했다는 거짓말에 속아 결국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내가 그렇게 원한다면 사돈 식구들 입맛에 맞게 내가 한번 준비해 보마. 사돈한테 너무 돈돈하지 마라. 내가 그냥 해주는 셈치지 뭐. 엄마의 그 한없이 넓은 마음을 이용하는 것 같아 가슴이 미어지는 듯 아팠지만 나는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시어머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머니, 엄마랑 얘기 끝났습니다. 엄마가 어머니 체면 생각해서 음식 해주신대요. 재료비 30만 원 아침 일찍 입금하세요. 갈비찜이랑 잡채, 홍어 무침까지 다 준비해서 집들이 당일 오전에 퀵으로 보낼게요. 시어머니의 답장은 가관이었습니다. 거봐라, 결국 할 거면서 왜 그렇게 유세를 떨었니? 사돈한테 간 좀 짜지 않게 하라고 다시 한번 말해. 그리고 수고비는 무슨. 사돈끼리 그런 말 하는 거 아니다. 승자의 미소를 짓고 있을 시어머니의 얼굴이 그려졌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착각하지 마세요. 그 음식들은 당신의 잔치상을 빛내줄 요리가 아니라 당신의 무례함을 만천하에 까발릴 부메랑이 될 테니까요. 나는 조용히 사촌 동생에게 연락했습니다. 사촌 동생은 전문 영상 편집자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야, 나 부탁 하나만 하자. 아주 기가 막힌 기록 영상 하나만 만들어줘. 복수의 톱니다. 바퀴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집들이 날 시어머니가 그토록 자랑하고 싶어 하던 그 잔치상은 시댁 가문의 몰락을 알리는 제사상이 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집들이 당일이 밝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침 8시가 되기도 전부터 독촉 문자를 보냈습니다. 재료비 30만 원 보냈다. 음식 양 넉넉하게 하라고 해라. 시이모들이 손이 커서 모자라면 창피당한다. 입금된 30만 원. 20인분 갈비찜, 소고기 값도 안 되는 그 돈을 보며 나는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우리 엄마는 며칠 전부터 잠을 설쳐가며 준비하셨습니다. 딸의 거짓말에 속아 사돈과 화해하는 길은 정성 가득한 음식뿐이라 믿으셨던 엄마는
새벽부터 전을 부치고 나물을 볶으셨습니다. 나는 엄마 곁에서 재료를 다듬으며 속으로 피눈물을 삼켰습니다. 엄마 미안해. 조금만 참아. 엄마를 비웃은 저 사람들에게 진짜 대가가 뭔지 보여줄게. 오전 11시 거대한 아이스박스 4개에 정성껏 담긴 음식들이 퀵서비스 오토바이에 실렸습니다. 그리고 나는 사촌 동생에게 받은 USB 하나를 주머니에 깊숙이 찔러 넣었습니다. 시댁 새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이미 거실은 시어머니의 친정 식구들과 시이모들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화사한 실크 블라우스를 입고 여왕처럼 앉아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죠. 어머, 사돈 어른 솜씨가 대단하시다더니 정말이네. 냄새부터가 달라. 언니, 형님 사돈은 전생에 대령 숙수였나 봐요. 갈비찜 때깔 좀 봐. 시이모들의 칭찬이 쏟아지자 시어머니의 어깨는 한껏 올라갔습니다. 그녀는 마치 자신이 음식을 진두지휘한 것처럼 거드름을 피웠습니다. 얘들아, 천천히 먹어라. 내가 우리 사돈한테 특별히 부탁 좀 했다. 재료비도 넉넉히 챙겨주고 메뉴 하나하나 내가 다 지정해 준 거야. 정희야, 사돈한테 간 잘 맞췄냐고 물어봤니? 나는 생긋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어머니가 원하시는 대로 아주 완벽하게 준비했어요. 그런데 식사 시작하시기 전에 제가 어머니 새집 이사 선물로 준비한 영상 하나만 다 같이 봐주시면 안 될까요? 영상. 무슨 영상? 시어머니는 의아했지만 친척들 앞에서 며느리의 이벤트를 거절할 명분이 없었습니다. 어머, 정희가 준비성이 좋네. 자, 다들 주목해봐. 우리 며느리가 이 시어머니 위해서 뭘 준비했단다. 사람들의 시선이 거실의 대형 TV로 쏠렸습니다. 나는 USB를 꽂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켜지자마자 나온 것은 아름다운 영상미의 성장 동영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엄마의 거친 손과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시작되는 다큐멘터리 형식이었습니다. 영상 속에는 퉁퉁 부은 손으로 차가운 물에 나물을 씻는 우리 엄마의 모습, 밤 12시가 넘은 시간까지 땀을 흘리며 갈비를 핏물을 빼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막이 흘렀습니다. 메뉴 한우 갈비찜, 홍어 무침, 5첩 나물, 수제 식혜 외 다수. 투입된 실제 재료비 120만 원. 시어머니가 입금한 돈 30만 원. 장내에 기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영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영상의 백미는 바로 사촌 동생이 복구해낸 시어머니의 실제 음성 녹취였습니다. 사돈이 우리 집 집들이 음식 좀 해주면 아리고 사돈 축하드려요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해주는 게 도리지 어디서 싹수 없게 수고비 타령이야. 사돈이 너희 집 반찬 해준다는 핑계로 사위 돈 가져가는 거라고. 참 모진 말씀을 하시더구나. 엄마의 울먹이는 진술 녹취. 시어머니의 고함 소리와 우리 엄마의 흐느끼는 목소리가 거실의 서라운드 스피커를 타고 웅장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시이모들과 친정 식구들의 젓가락질이 멈췄습니다. 모두가 경악한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쳐다보았습니다. 이게 뭐야? 정희야, 당장 안 꺼? 시어머니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왔지만 나는 그녀를 차갑게 밀쳐냈습니다. 어머니, 자랑하고 싶으시다면서요? 사돈한테 공짜로 20인분 음식 시켜서 대접하는 이 위대한 능력을 친척들한테 다 보여드려야죠. 여기 계신 시이모님들, 지금 드시는 그 갈비찜 한 점이 우리 엄마가 잠도 못 자고 손마디가 뒤틀리며 만든 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우리 엄마를 사위 돈 탐내는 노인 취급하셨네요. 나는 테이블 위에 놓인 30만 원이 찍힌 입금 내역서를 사람들에게 뿌렸습니다. 어머니, 30만 원으로 이상 차려낼 수 있으면 어머니가 다음부터 해보세요.
우리 엄마 정성, 당신 같은 사람이 함부로 평가하고 이용할 가치 아니에요. 시어머니는 얼굴이 북락푸르락해져서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시모 중 한 명이 참다 못해 한마디 했습니다. 언니 이건 좀 심했다. 사돈한테 음식을 시키면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창피해서 이거 입으로 안 들어간다. 맞아, 사돈이 무슨 죄야? 딸내 반찬 해주는 정성을 돈으로 치부하다니. 천군만마 같던 시댁 식구들이 한순간에 시어머니를 비난하는 적군으로 변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게 아니고 오해가 있어서 라며 횡설수설했지만 이미 영상과 녹취라는 명확한 증거 앞에 그녀의 체면은 갈기갈기 찢겨 나갔습니다. 나는 마지막으로 상 위에 있던 갈비찜 그릇을 통째로 들어 올렸습니다. 이 음식 우리 엄마 눈물이 섞인 거예요. 당신들은 먹을 자격 없어요. 나는 음식을 그대로 쓰레기통에 쏟아버렸습니다. 비명이 터져 나왔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이제 이 지긋지긋한 가식의 연회를 끝낼 시간이었습니다. 거실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정성스레 묻힌 나물과 비싼 한우, 갈비가 쓰레기통으로 처박히는 소리는 시어머니의 자부심이 무너지는 소리와도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 섞인 비명을 질렀습니다. 너 미쳤구나. 이 미친년이 기어이 시어머니 망신을 주려고 작정을 했어. 이모들 앞에서 내 친정 식구들 앞에서 이게 무슨 짓이야. 나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망신은 제가 준 게 아니라 어머니가 스스로 사신 거예요. 사돈을 파출부 취급하고 그 귀한 정성을 사위 돈 뜯어내는 수단으로 매도하실 때 이미 오늘의 망신은 정해져 있었던 거라고요. 그때 뒤늦게 상황을 파악한 남편이 거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난장판이 된 지방골을 본 남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정희야, 이게 다 뭐야? 너 진짜 제정신이야? 어머니 이사하는 날 꼭 이래야겠어? 나는 남편의 뺨을 세게 내리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대신 그에게 USB를 던져 주었습니다. 당신도 똑똑히 봐. 당신 어머니가 장모님한테 어떤 모욕을 줬는지, 그리고 당신 장모님 손마디 뒤틀린 거 보면서 한 번이라도 마음 아파한 적 있어? 당신은 방관자이자 공범이야. 장모님 음식을 당연하게 처먹으면서 정작 장모님이 모욕당할 땐 생각이 짧으신 분이라며 어머니 편을 들었지. 남편은 영상 속 시어머니의 목소리와 장모님의 흐느낌을 들으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시모들은 이미 가방을 챙겨 일어서고 있었습니다. 언니 나갈게. 도저히 체해서 여기 못 있겠다. 사돈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사람을 그렇게 부려먹고 마음까지 후벼 파놓고 나까지 공범된 기분이라 역겨워. 가장 친했던 동생들마저 등을 돌리자 시어머니는 고립무원의 처지가 되었습니다. 새집 이사의 기쁨은커녕 가문의 수치로 남을 집들이가 된 것입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선포했습니다. 오늘부로 저는 이 집과 절연합니다. 남편 당신은 선택해. 나랑 같이 장모님께 무릎 꿇고 빌고 시댁과 연 끊고 살 건지 아니면 당신 어머니랑 저 새 집에서 평생 정성 없는 마트 반찬이나 먹으며 살 건지. 당신 짐은 내일 친정으로 보낼 테니 결정해.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시댁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악에 바친 소리를 뒤로하고 나는 엄마에게 향했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는 온 동네에 며느리가 미쳐서 집을 풍비박산 냈다고 소문을 퍼뜨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미 집들이에 왔던 친척들이 언니가 사돈을 너무 심하게 대했다며 진실을 다 퍼뜨린 상태였죠. 시어머니는 새 아파트에서 이웃들과 교류도 하지 못한 채 고립되었습니다.
남편은 일주일 내내 우리 집 문 앞에서 빌었습니다. 장모님께 가서 울면서 사죄했고 시어머니가 보낸 재료비 30만 원에 자신의 비상금까지 보태 500만 원을 장모님 통장에 입금했습니다. 장모님,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런 말씀하시는 줄 몰랐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우리 엄마는 그 와중에도 박서방 밥은 먹고 다니냐며 남편의 손을 잡으려 하셨지만 이번만큼은 제가 막아섰습니다. 엄마, 용서는 마음으로 하는 거지만 예의는 행동으로 지켜야 하는 거야. 다시는 시댁 근처에도 가지 마. 그리고 박서방, 당신도 마찬가지야. 장모님을 당신 어머니의 무료 뷔페로 생각하는 마음이 눈꽃만큼이라도 남아있다면 당장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 결국 남편은 시어머니와 거의 절연하다시피 하며 지내기로 약속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명절에도 오지 말라는 내 선언에 처음엔 큰 소리를 쳤지만 아들이 명절에 찾아오지 않자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사과랍시고 전화를 걸어왔지만 나는 받지 않았습니다. 사과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무례함이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 뼈저리게 느끼는 것으로 충분하니까요. 요즘 우리 엄마는 예전처럼 매주 반찬 보따리를 들고 오지 않으십니다. 대신 제가 매주 엄마를 모시고 맛집을 다니고 좋은 마사지를 받게 해드립니다. 엄마, 이제 엄마 손은 남을 위해 고생하는 손이 아니라 엄마 자신을 위해 가꾸는 손이어야 해. 엄마는 쑥스러운 듯 웃으시며 내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비록 시댁과는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었지만 나는 이제야 진짜 내 엄마의 자존심을 되찾아준 것 같아 마음이 홀가분합니다. 세상의 모든 시어머니들께 말하고 싶습니다. 며느리의 친정 엄마는 당신의 종이 아닙니다. 당신이 대접받고 싶다면 먼저 사돈의 정성을 존중하는 법부터 배우십시오. 공짜 정성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